민선국이 새로운 미래를 열다 미래 성장 동력 발굴 리얼 버라이어티 강원 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박진형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 모든 지자체가 고민하고 있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주민 10명 가운데 4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횡성군은 도내에서도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데요. 민선국이 4년, 어떻게 침체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이에 지원방송은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와 함께 지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심폐소생 프로젝트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횡성군을 다시 뛰게 할 성장 동력을 찾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횡성군 민선국의 비전이 담긴 소개 영상 함께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눌 두 분도 소개해드릴게요. 함께 여는 횡성의 내일, 횡성관광 500만 시대를 열어갈 장신상 횡성군수, 그리고 횡성의 미래 성장 전략을 제시해 주실 전지성 강원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강원 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오늘은 횡성관광 500만 시대 미래로 도약하라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군수님 먼저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징검다리 재선에 성공을 하셨거든요. 소감 한 말씀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횡성 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죠? 감사합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횡성의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이 하고 싶었습니다. 일을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보내주신 그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그 소중한 마음에 저는 하루하루를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국민들께서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 걱정하고 계시는지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제 가슴에 새기면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군정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이번 재선은 제 개인적인 성과뿐만이 아니라 민선 7기 때부터 변화를 만들어온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믿어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4년 그 믿음에 걸맞게 관광, 미래산업,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는 달라진 행성을 꼭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군수님, 민선국이 출범을 이제 앞두시고 그 얘기 들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횡성 군정의 비전을 확정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건 무슨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제 9기 횡성 군정 비전은 공무와 또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핵심 모티브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군민이 실질적으로 공동체의 주인으로서 참여하는 참여 공동체 행정을 구현할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군민과 함께 열어가는 관광으로 지역 소멸을 막고 일자리와 소득을 연결할 수 있는 주민 주도형 로컬리즘 관광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확정한 군정 목표가 함께 여는 횡성의 내일, 횡성관광 500만 시대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관광으로 성장하는 횡성, 또 함께 잘 사는 상생경제, 군민이 주인인 참여행정, 모두가 누리는 행복복지라는 4대 군정 방침을 세우고
114가지의 공약을 충실히 담았습니다. 성장은 확실하게, 안전은 튼튼하게, 민선국이 행성군정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그러게요. 민선국이 어쨌든 출범과 함께 이제 또 경제 살리기에도 본격적으로 나서셨잖아요. 군수님께서는 이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횡성관광 500만 시대 이 실현을 제시하셨습니다. 어떤 좀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 횡성이 가진 최고의 자산은 자연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아니라 오래 머물고 다시 또 찾아오시는 그런 체류형 관광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횡성 호수에 야간 경관과 포켓 정원을 조성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분들이 낮과 밤을 횡성에서 호수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자연을 만들어 갈 거고요. 호수를 만들어 갈 거고 또 천혜의 청태산, 또 휴양림, 트레킹, 캠핑이 어우러지는 그런 청태산 관광 벨트를 조성해 가겠습니다. 또 태기산은 윌리스 행성 관광으로 이어가고 또 여기에 이제 먹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예. 행성 한우, 또 안흥 찐빵과 같은 더덕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지역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이야기를 더해서 행성만의 관광 아이덴티티를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 농촌을 보면 우리 횡성은 농촌의 고장입니다. 네. 우리 선조들부터 우리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그런 것이 농촌입니다. 예. 그래서 찌들은 서울의 생활에서 수도권에서 횡성에 오셔서 농촌에 오셔서 쉬면서 일할 수 있고 또 체험하고 예. 또 못 먹어본 것을 드셔도 보시고 이렇게 횡성을 공간으로 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수도권에서 가까운 횡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농촌도 충분히 관광화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횡성관광 500만 시대를 이끌어갈 시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관광 새마을운동 우리가 많이 해봤습니다. 익숙합니다. 그래서 관광 산업의 성과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관광도시로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도내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관광객 유치에 정말 사활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역마다 비슷한 자연 환경과 축제 등이 좀 많아서 경쟁도 굉장히 치열할 거라고 좀 보이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는요. 횡성 관광만의 차별성이 있다면 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물론 뭐 다른 자치단체나 고장하고 예.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횡성은 말이죠. 그 횡성만이 가진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우리 횡성에서 역사적으로 보면 뭐 진한의 마지막 왕 태기왕 또 그 이야기가 서린 태기산 또 박혁거세가 태기왕을 쫓다가 넘었다고 하는 어답산이라든지 예. 또 삼국시대에 주것도 유적지가 있습니다. 철기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도 있고 또 그 왕과의 인연도 깊습니다. 예. 그 조선 창업을 해서 완성시킨 태종 이방원 또 그의 아들 세종 횡성에서 왕의 수업을 받고 또 횡성을 여러 번 다녀가신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들 또 조충 장군과 고영산 행정가 목민관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횡성에는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고요. 이야기들의 콘텐츠들이 참 풍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살아있는 문화와 역사 또 행사 한우와 같은 먹거리 또 이런 것들을 총 연결을 해서 그 한 장의 사진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고 일회성이 아닌 다시 찾아오는 횡성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싶습니다. 인문 힐링 관광의 도시 횡성군으로 꼭 발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박사님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현재 횡성을 찾는 연간 관광객이 180만에서 190만 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로 한 관광객은 이제 500만 명인데 그렇게 늘리기 위해서 횡성을 다시 찾는 재방문객과 체류형 관광객 늘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연히 높은데요. 박사님, 그래서 횡성 관광 500만 시대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 좀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횡성 관광 500만 시대의 핵심은 단순하게 관광객 숫자를 늘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더 오래 지역에 머물고 다시 찾고 지역에서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는 관광 구조를 만드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관광객이 어디를 방문하고 얼마나 머무르고 있고 어디에서 소비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과정이 우선적으로 요구됩니다. 또한 이를 중심으로 숙박과 교통, 관광 서비스 등의 수요 여건을 점검해 중장기 관광 계획으로 체계화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당일 관광을 1박 2일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횡성 한우와 횡성호, 태기산 등 주요 관광 자원을 하나의 여행 코스로 결합하고 계절별 축제나 웰니스 관광을 연계해 사계절 다시 찾을 수 있는 횡성 관광 전략이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관광객 수가 아닌 횡성 관광 500만 시대의 목표가 500만 명이 스쳐 지나가는 도시가 아니고 하루 더 머물고 다시 찾아와 지역의 지역 경제 활력을 더할 수 있는 횡성으로 만드는 전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또 민선국의 횡성 군족의 또 다른 이제 역점 과제라고 하면요. 지역의 미래 먹거리죠.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이 참 빼둘 수가 없을 텐데 실질적인 이제 기업 유치 등이 가장 궁금하고 또 관건이 될 텐데요. 군수님, 횡성군의 미래차 산업 추진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이제 횡성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남천 지역이 있습니다. 예.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달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전엔 지역 발전과 거리가 좀 있었지만 지금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민선 7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모빌리티 산업이 이제는 확실한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선 8기, 9기에는 이모빌리티 지식산업센터와 연구 실등단지를 본격 가동하고 또 관련 기업들이 모일 수 있는 클러스터 이모빌리티 집적화 단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그 집적화 단지는 약 25만 평의 규모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시험 인증 특화 구역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고요. 2단계는 R&D 제조 구역은 내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실증 체험 구역으로 올해 하반기에 기본 구상을 하고 적극적으로 빠르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래 산업을 책임질 민선국이 횡성 군정은 배터리와 모터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2차 전지 또 미래차 부품 리사이클링 기업들의 유치를 통해서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미래차 전주기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가운데에서 미래차 분야에서 우리 횡성이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은 만큼 앞으로도 도와 긴밀히 협력해서 투자와 기업 유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통해서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인구 유입으로 좀 이어져야 이 경제 선순환 구조가 좀 완성이 되고 또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박사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횡성이요. 미래 모빌리티 중심지를 우뚝 서기 위해서 좀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미래 모빌리티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한 방안은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로 횡성에서 고려가 필요한 것은 사용 후 배터리 산업에 대한 고려입니다. 지금 현재 횡성 미래 모빌리티 클러스터의 가장 큰 장점은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평가부터 재사용, 재활용까지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국내 대표 거점이라는 데 있습니다. 예. 이는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횡성군만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경쟁력입니다. 앞으로 이제 전기차 보급이 늘어날수록 사용 후 배터리 시장도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기업과 연구 개발을 집중적으로 유치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특히 재사용 배터리 같은 경우는 AI, 데이터 센터 등에 필요한 에너지 저장 장치와 관련한 핵심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어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즉, 미래 모빌리티 중심지로서 횡성군이 선점을 위해서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중심적으로 기업과 연구기관을 직접하고 관련 사업을 선도할 수 있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런 거 하면 사실 민선국이 횡성군정이 인구 감소 고령화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핵심 과제들 좀 제시해 주셨었는데 먼저 교육비 부담을 낮추는 그 포용적 명품 교육 도시잖아요. 조성 계획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아이들이 교육 때문에 횡성을 떠나는 일만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횡성이 가진 그 포용적 교육을 통해서 명품 교육도시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먼저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확대하고 또 초등학생 예체능 교육 지원처럼 실효성 높은 교육 정책을 추진을 통해서 다양한 계층을 위한 그런 맞춤형 교육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또한 학생뿐만이 아니라 중장년을 위한 디지털 분야 평생 교육을 확대하고 또 예체능과 IT 분야 미래인재 컨설팅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지원도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더해서 장학금 100억 원을 달성한 횡성 인재육성 장학회와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는 인재육성관, 또 횡성만에 특화된 인재 양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포용의 의미는 성적이나 형편에 따라서 갈리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 아이든 원하는 만큼 배우고 또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젊은 세대가 횡성에 머물고 싶어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너무나 좋은 계획이신 것 같아요. 참 배우면은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또 횡성군이 주민 10명 가운데 4명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도내에서 좀 가장 높은 좀 고령화율을 좀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노인 복지 정책을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횡성형 고령화 통합 돌봄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군수님?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횡성은 강원도 내에서는 최고령화가 높은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어르신 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것이 이제 횡성형 고령화 통합 돌봄 사업인데요. 핵심은 지금까지 많은 복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예. 이것을 통합을 해서 모든 어르신들이 자기 마을에서 편안하게 모든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또 의료 시스템과 연결을 해서 의료가 있는 복지. 그래서 이런 통합된 복지를 이어갈 때 우리 지역은 마을에서 이웃들과 함께 충분히 노후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나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한 이런 개통을 통해서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를 해서 500만 관광 시대에 걸맞는 뭐 둘레길 관리라든지 또 관광 안내 또 어르신들이니까 우리 마을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아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마을 뭐 관광 해설 또 농촌 체험을 지원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일자리를 제공해줘서 또 경제적인 도움을 조금씩은 드릴 수 있고요. 예. 또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를 이런 일들을 하면서 뒷받침하고 또 사회적으로 고립감에서 좀 해방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총동원해서 통합 돌봄 체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1등에서 이제는 인구 유입 1등으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박사님, 이제 또 횡성군의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는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응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짧게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명확한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거시적으로 정주 인구와 생활 인구를 구분해서 접근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청년, 일할 수 있는 연령대를 포함해서 지역의 인구 유입, 정착, 은퇴, 귀촌과 관련한 일련의 프로세스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일자리와 주거, 문화, 커뮤니티 등 실질적 생활이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정착과 관련해서는 교육이나 보육, 주거와 관련한 부분이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의료나 커뮤니티 중심의 안정적 생활까지 연계된다면 횡성군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예방을 위한 노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민선국의 횡성 분정의 주요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우리 국민 여러분은 어떤 의견과 생각 갖고 계실까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횡성은 이게 참 좋다. 시골이니까 있잖아 뭐 농산물 같은 거 이런 거 자랑거리밖에 뭐 더 있어요. 전국에서 다 알아주죠. 행성하는 하면 행성 이 브랜드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 세계로 유명해져. 횡성에는 사람들이 친절하고 그다음에 메밀 부침, 뭐 더더 이런 게 좋죠. 물이 맑은 게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느 물에 들어가도 물놀이 하기에도 너무 좋고 또 시원하게 루지 타셔도 너무 재밌게 이게 다양하게 즐길 거리가 많아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물 맑고 산 좋고 노인 복지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참 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뭐. 댐의 호수길이 제일 좋아요. 물가에서 시원하게 그늘 앉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좋아요. 백지에서 오시는 분 고객들이 오시면 주차난이 좀 차를 세울 때가 마땅치 않아. 쭉 길가에 세우면 딱지 띄고 솔직히 와서 기분 나쁘다 그러시는 말을 들었어요. 주차 장난을 해소해달라고 그 말씀 부탁드리고 싶어요. 상수원보육원 뭐 원주하고 행성하고 오래전부터 갈등인데 올해 뭐 도지사 후보하고 원주시장하고 행성 그 서로 협약을 했으니까 올해 빨리 해결돼가지고 행성에도 그 규제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발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규제를 빨리 해결하는 게 좋죠.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이어가지고 좀 아쉬운 건 아이들 놀이터? 약간 이렇게 숲놀이터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도 놀러 올 수 있고 해가지고 좀 이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커다란 놀이시설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젊은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들어와 오셔서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원주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 같은 게 참 많이 돼 있어서 젊은 층들이 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임대주택 같은 게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병원 같은 게 가깝지를 않아서 있잖아 좀 아쉬운 점이 있죠.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꽃꽂이 나가도 승용차를 가져 나가야 되니까 그게 제일 불편하고 개인적으로 노인 인구가 너무 많아서 노인 위주의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는 이해하지만 젊은 층의 유입을 위해서라면 아이들을 위한 그리고 젊은 층을 위한 이런 정책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골에 지금 다 노인들이잖아. 그러면 농사를 못 지어. 땅은 안 팔려. 그걸 나라에서 어떻게 대처를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청년들 위해서 열심히 좀 일자리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횡성이란 6.25 때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 좋고 진짜 산 좋고 저기 고향이 내 고향이지만 진짜 좋은데요. 행성이 최고다. 나에게 횡성이란 정말 이렇게 진심으로 횡성을 위해서 잘 되길 바라고 응원합니다. 살기가 나쁘진 않아요. 공기 좋고 좋다. 횡성으로 이행시 해보자면 행은 이제 이게 행자는 난 이제 아무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돌아서 같이 모이는 데가 행이라 생각하고 행성에서 살면서 성공하고 싶다면 행성으로 오세요. 말이 잘 안 되나? 횡성 성공하자. 횡재맞은 성공한 도시 수렁털이다. 네, 횡재 맞은 성공한 도시 바로 횡성군 함께 만나봤습니다. 이행시를 들어보았는데 우리 군수님도 이제 사전에 이행시를 절대 안 알려주셨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은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준비 괜찮으십니까? 네, 해보죠. 괜찮으시겠어요? 네. 자, 횡, 횡성에서 만나는 특별한 순간, 성, 성공의 횡성군입니다. 성공의 횡성군이요. 네. 성공하고 싶으면 횡성으로 가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주민 인터뷰에서 나왔던 현안 중에서 좀 몇 가지 골라서 여쭤볼게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일수록 빠지지 않는 그 문제가 주차난이거든요. 횡성 주민 역시 문제를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개선 방안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관광객이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이지만 또 주차난에 시달리게 되죠. 예. 우선 횡성도 횡성 호수길이라든지 또 루지 체험장,
횡성하루 축제 때 뭐 이렇게 많은 방문객들이 오십니다. 이게 주차 공간을 뭐 추가로 지금 확보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네. 부족하죠. 성수기에는 뭐 주차 공간이 없어서 또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관광지를 이동하시는 관광객들이 특성을 감안을 해서 또 이제는 앞으로 실시간으로 빈 주차 공간을 알려줄 수 있는 스마트 주차 안내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무엇보다 저는 500만 관광지대에 걸맞는 뭐 주차난 해결뿐만이 아니라 관광객에도 불편을 드리지 않고 네. 또 우리 국민들도 일상에서 주차로 불편을 겪지 않는 그런 균형이 있는 그런 주차 공간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또 여쭤볼 게 그 지방선거 이제 기간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뭐 후보 시절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군수님을 비롯해서 우상호 도지사와 구자열 원주시장이 함께 그 횡성의 물 문제 해결 있지 않습니까? 네. 공동 협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군수님 지역 발전을 가로막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방안 마련하셨겠죠. 네, 그렇습니다. 후보 시절이죠. 사실 횡성구는 오래전부터 축적된 그런 수건 사업입니다. 1987년도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이 되고 거의 한 40여 년을 그 피해 아닌 피해 의식을 가지고 또 실질적인 피해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도 됐죠. 다른 지역은 이런 규제가 없어서 발전하는데 우리 구는 상대적으로 발전을 못하고 있다,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그 박탈감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규제를 푸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횡성군의 미래를 향한 그런 발전 전략이거든요. 한국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해제가 됐을 경우에 5천억 원의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될 네. 수 있고 또 5천 명의 그 고용 창출이 될 수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대단한 그런 결과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그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전방위적으로 대처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럼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어쨌든 박사님 지역의 오랜 수건인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횡성군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 그리고 전략도 필요할 거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박사님? 예,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논의는 단순한 환경 규제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수원 보호와 지역 발전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가 핵심으로 보여집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토지의 이용이라던가 지역의 개발 기회가 제한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재산적 피해나 개발 기회의 상대적 박탈과 같은 피해는 지속되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현재의 수지를 유지하면서 지역 발전이 가능한 상생 모델을 만드는 게 핵심으로 보여집니다. 이 과정에는 당연히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원주시 전 지역의 횡성댐 수원 공급이라던가 통합 상수원 체계 구축, 장양 취수장에 대한 단기적인 폐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통한 횡성 지역의 규제 해소, 횡성군, 원주시, 강원도, 환경부가 참여하는 다자간의 상생협의체 구성, 상수원과 관련한 주민 참여 보장, 의견 수렴 제도와 같은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과 의료시설 등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한 이런 목소리 굉장히 많았었는데 군수님 이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구상 중이세요? 그렇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또 그리고 병원 접근성이 아쉬워서 하시는 어르신들의 말씀 저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숲과 자연을 활용한 야외 놀이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고요. 또 횡성에 이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꿈틀 어울림센터라든지 은가람 물놀이장 또 한우 체험장과 같이 다양한 놀이와 체험이 가능한 시설들을 통해서 다른 지역의 아이들도 우리 지역에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놀이터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 민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서 맞춤형 주거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처럼 청년과 또 신혼부부를 위한
그런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세대가 정착할 수 있는 주거 기반이 바로 이런 것이겠죠. 또 의료 부분 또한 재택진료 또 병원 동행 서비스와 같이 통합 돌봄 체제를 유지를 해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고요. 예. 또 지역 내에 의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안을 관계 기관과 함께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여건 개선은 아이들로부터 어른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이번에 분위기를 좀 바꿔서요. OX 퀴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앞에 팻말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드리는 질문에 몸통 가운데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군수님께만 질문을 단독으로 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힘 있는 여당 소속 지역 발전 100% 자신 있다. 100% 자신 있으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분께 질문 공통으로 드릴게요. 횡성관광 500만 시대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예, 역시나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답변을 해주셨고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횡성과 원주의 지역 통합 불가능하다. 일단 불가능하다라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미래 모빌리티 클러스터에 횡성 미래가 달렸다. 자, 세모입니다. 자, 지난주부터 지지난주부터 세모가 조금씩 등장하고 있는데 답변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주관식이에요. 한 분씩 짧은 단어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민선국이 횡성군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관광입니다. 관광이라고 답변해 주셨고요. 박사님, 민선국이 횡성군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청년입니다. 청년이요. 좋습니다. 관광과 청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우선은 가장 궁금한 거는 횡성관광 500만 시대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두 분 다 동그라미라고 해주셨는데 군수님 가능합니까 500만? 가능합니다. 이유가 있으실까요?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이제 한 200만 명 정도 찾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자연, 그다음에 농촌, 또 역사와 문화 이런 것들을 아우러지고 예. 또 먹거리조차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한우, 더덕, 찐빵 등등.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리해 나갈 때 횡성군은 요소요소의 핫플레이스를 만들다 보면 예. 지붕이 없는 박물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완성 시기가 되면 예. 충분히 달성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4번 질문이에요. 미래 모빌리티 클러스터에 횡성의 미래가 달렸다. 세모였거든요. 이거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군수님. 물론 이 모빌리티 산업은 미래 산업입니다. 또 청년들의 일자리고 횡성의 미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또 관광이라든지 우리의 농촌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횡성의 관광 문화가 잘 정리가 돼 갈 때 이모빌리티와 관광 분야가 아우러져서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세모로 한 것입니다. 박사님은 그럼 의견이 있으십니까?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이모빌리티 관련해서 분명한 건 주요한 전략인 건 맞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 같이 횡성에 스토리가 있는 관광 자원을 활용하고 이모빌리티까지 결합이 된다면 이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세모를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어봤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OX 퀴즈도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는 어느덧 인사드릴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자, 군수님께서 선곡한 히트송 들으면서 마무리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군수님 오늘의 주제 횡성관광 500만 시대 미래로 도약하라였는데 딱 맞는 히트송 어떤 곡 준비해 주셨습니까? 네, 저는 오늘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예. 주제곡으로 가수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를 선택했습니다.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그 민선 9기를 맞아서 횡성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지금에 군민 여러분들의 함께 손잡고 힘차게 나아가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이 노래는 경쾌한 멜로디와 또 가사가 듣는 이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 아니 저도 사실 그 횡성 반값 여행 신청했거든요. 네. 저도 여행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 주신 장신상 횡성 군수님과 전지성 강원연구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오늘은 횡성군 민선구기의 핵심 과제를 짚어보고 발전 전략을 모색해봤습니다. 앞으로 4년, 횡성군이 관광과 미래산업이란 양날개를 활짝 펼치고 미래를 향해 멋지게 비상하길 바랍니다. 민선국이 새로운 미래를 열다, 미래 성장 동력 발굴 리얼 버라이어티,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